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자, 간밤 미국 시장이 전강 후 약으로 사실상 마감이 되었고, 또한 이 지난번에는 고용 쇼크, 그리고 이번에는 서비스업 지표 부진이라는 이 암초에 만나면서 사실상 고용도 안 좋고 서비스업도 안 좋다라는 거는 경제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관점에서 지수가 빠져 내려왔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미국 증시가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오늘 오전에 빠지다 가도 나스닥 선물의 반등과 국내 개별 종목군들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지수는 또 상승 마감을 하고 또 올라오는 모습이라 상당히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기분도 많이 듭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종목군들을 봤을 때 싸냐 비싸냐로 귀결을 해서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생각보다 싸지 않는 종목군들도 많은데 그들이 훨씬 더 강하고 올라오죠. 그러면은 저는 이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 가치평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시장에 그들보다 좋은 종목군들, 그들보다 좋은 섹터, 그들보다 좋은 산업군이 없기 때문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 어제 시황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이 악재가 나와도 생각보다 하락이 깊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쏟아지는 시장의 유동성에 의해서 악재보다 들어오는 돈들이 더 많기 때문에 뭔가를 사야 되는데 사지 못하는 그러한 대기 자금이 많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기대감이 있고 조금이나마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런 자금들이 한쪽으로 쏠려버리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돈의 흐름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돈들과 함께 움직이면 되고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지금은 시장을 봐도 충분히 괜찮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가 빠져도 지수가 올라도 제가 볼 때는 가야 될 종목군들은 한정적이고, 성장하는 산업은 극히 일부만 있으며, 그러한 종목군들은 빠지지도 않고 올라갈 때는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시장이 오히려 굉장히 편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들어가기에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 카페에 가입 신청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시장의 차별적 상승 흐름, 지금 시장의 중심주에 집중해야 되고 시세 연속성이 있는 섹터에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지금 한미 협상 전에는 마스크 프로젝트가 어떻게 갈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주기적으로 이슈가 나올 것이고, 미국은, 그리고 유럽은, 일본은, 그 외 글로벌 국가들의 현재 에너지 정책이 모두 다 원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펀더멘털은 굉장히 비싸 보이나 이슈가 매일같이 쏟아져 버린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원전 쪽에서도 그간 두산 에너빌리티가 빠질 것 같으면서도 안 빠지고 빠질 것 같으면서도 안 빠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옆으로 기는 흐름 속에서 드디어 이 하이 종목군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원전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측면에서 트리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전 안에서 좋은 종목군들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죠. 태웅과 BHI 괜찮은 흐름이다. 태웅, BHI, 두산 에너빌리티 세 종목 탁 찍어서 말씀드렸고, 아침에도 태웅을 추천했고요. 장중에는 BHI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이유도 존재하고요. 지금은 그러한 종목군들 보면 폭발적인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 연속성 있는 섹터의 전략을 세우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결국 가는 쪽이 꺾일 때까지 가야 이 판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판이 열리기 위해서는 그 상승의 끝자락에서 돈이 빠져나오고 새로운 쪽으로 돈이 쏟아 들어가야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변화된 시장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전반적으로 또 거래 대금은 그렇게 큰 폭의 증가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거래 대금이 쏠리는 종목에게만 여전히 거래가 쏠리고, 거래가 들어가지 않는 종목군들은 사실상 오늘도 별로 그렇게
재미있는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래가 일단은 터지는 종목 안에서 집중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지금 5조를 못 넘고 있고요. 코스피는 최근에 15조대 가던 거래대금이 지금 최근에는 뭐 9조까지 떨어졌다가 10조 언저리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그리고 장중에 떨어졌다가 APR의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의 반등, 제약바이오의 흐름, 그리고 2차전지의 하락과 지수 하락, 종가 무렵의 2차전지 반등, 그 다음에 휴젤 실적 발표, 파마 리서치 상승 등에 의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로만 종목군들을 좀 올려놔가지고 뭐 딱히 이제 종목에 대한 코멘트는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따 지수에 대한 부분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고용 쇼크 이후 다시금 서비스업 지표 부진이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을 합니다. 이제 제조업 지표만 남아 있겠다 싶습니다. 지표는 시장의 하락을 말하는데 그래도 미 증시가 버티는 것이 뭘까 보면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겠죠. 이로 인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뭐 2회다 3회다 하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일단은 시장을 받들고 있고, 연준의장 후보 사인으로 압축됐다라는 내용들도 자꾸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올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지금 미 증시가 이제는 버티는 것 같다. 왜? 각각의 종목군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이미 발표가 끝났고요. 이 다음에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지 않을지는 가이던스에서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지를 못합니다. 성장률로 보면 성장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수가 불트랩이 나왔기 때문에 신고가를 갱신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여러분들 펀더멘탈 이외에 이 모멘텀이라는 게 있는데, 지수가 신고가를 가기 위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면 좀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희망을 가지고 보기보다는 미국 시장 눈치 싸움이 치열하고 국내도 그러한 흐름 속에서 소수의 종목군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 내 종목의 옥석을 가려서 대장주 위주로 지금은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장의 경우도 미증시 하락에 따라 개파락 출발했으나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2차전지가 아침에 에코프로 BM이 한 5% 올랐던가요? 강세를 보이다가 APR 실적 발표 이후에 에코프로 BM 떨어지고 APR 플러스 화장품 섹터가 쭈르륵 올라가고, 여기에 이제 파마 리서치 휴젤 전부 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인데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쭈르륵 올라가면서 지수만 올려놓은 흐름입니다. 말 그대로 APR 실발 이후에 화장품 강세, 임용 섹터의 시총 상위의 상승, 그리고 엔터 업종을 밀어 올렸던 시장 속에서 제약바이오도 펩트론과 리가캠의 강세가,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에서만 강세가 나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전부 다 시장이 고른 상승을 준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시장의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대신 그만큼 시장은 압축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압축이라는 것은 좋은 종목이 아니고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죠. 믿음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종목에 대한 압축은 바로 그 결과물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시장은요, 다시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잡주 보시지 마셔라, 좋은 우량주를 봐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테마주보다는 우량주에서 대장주가 월등히 좋은 성과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잡주, 뜬구름 잡으면서 테마 잡고 하다가는 좋은 기회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테마를 보더라도 이슈가 명확하고 실적을 바탕으로 가는 테마도 얼마든지 있는데, 꿈을 먹고 아무튼 이상한 테마들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 전부 다 한쪽으로 치워놓고 시장을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현재 글로벌 트렌드는 뭘까요? 지속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부족 이슈는 지속되고 있고 유럽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가 보면, 아침에 뉴스를 봤을 때 뭐 미국은 뭐 이런저런 이슈가 있고 뭐 제약바이오 때린다 뭐 있는데, 딱 봐도 미국 에너지부 장관 내년까지 4세대 원전 최소 3개 보유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 보면은, 뭐 제가 아침에 회원님들 시황 적었던 내용들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죠. 올라올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뭐 HJ 중공도 그렇고, 또 제약바이오는 뭐 관세의 영향은 있으나 이런 부분들이 절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전은 유럽까지 가세해서 확대되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전에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이 점점 구체화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어차피 트럼프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스가 관련된 종목인 하나오션은 시가총액이 좀 무겁기 때문에 그 하단에 있는 HJ중공업도 계속 움직일 것이고, 지금 거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대한조선도 마찬가지로 쉽게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은 그 안에서 지금 현재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그런데 조선주 봐야 되고요. 국내만의 트렌드, 국내가 잘하는 게 뭐냐? 예? K 데몬 헌터, K-팝 데몬 헌터를 보면서 화장품 섹터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화장품이 눌리면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APR이 호실적으로 발표하면서 단기 고점을 좀 만든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 빠지더라도 이러한 구글 트렌드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APR이 실적 발표하고 지금 좀 밀리면서 마감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2분기에 실적이 너무나 잘 나왔는데 그 실적에는 관세가 포함되지 않았고 관세의 영향이 3분기부터는 있을 것이다 라는 코멘트에 의해서 좀 빠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화장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을 것이다. 즉 우리나라가 잘하는 섹터에 집중하시면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세 점진적으로 시작해서 1년에서 1년 6개월 내에 150% 그리고 최대 250%까지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하는데, 미국에는 사실상 공장이 없습니다. 네, 공장이 있어도 최고 비싼 약품에 대한 공장만 있을 뿐, 글로벌 이 CDMO 지역은 미국 외에 전부 다 직결되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사실상 저는 이 정책 자체에 이 실현 가능성도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약바이오는 빠지면, 이런 걸로 많이 빠지면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까지 좀 종목군들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플랫폼 쪽은 사실 계속 지속해서 봐야 되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강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종목을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원전 아침에 태용이 강세를 보이고 이후에는 이제 한국전력이 엄청난 수급에 의해서 좀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이따 차트를 보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내용들 보지 말고 그냥 차트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읽는 것도 그런 것 같네. 자, 오늘 뭐 전체적으로 이걸 먼저 좀 볼게요. 이걸 자, 업종으로 좀 보면 코스피는 지금 뭐 시가총액 상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엔솔 그리고 방산, 조선 할 거 없이 시총 상위 쪽은 다 밀렸는데, 재밌는 게 이제 하나, 한국전력, 독보적으로 좀 올라오고 뭐 한진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번외 쪽에서 좀 지켜주는 흐름을 보여가지고, 사실 코스피는 하나의 뭐 일관성이라고는 저는 좀 없었다, 원전만 조금 일관성이 있었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지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가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는 구조다. 예? 제약바이오 임용이 안 갈래야, 안 가게 되면 시장을 올릴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완전히 핵심 중에 핵심인 것 같아요. 핵심 중에 핵심. 이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이런 점만 알아도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시장 보면 오전에 이렇게 밀었다가 급격하게 좀 올리는 구간에서는 에코프로 BM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실적 발표가 나오죠. APR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에코프로 BM이 떨어지고 APR이 올랐는데, APR이 다시 떨어짐과 동시에 실리콘2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밀렸는데, 오후장에는 임용, 파마 리서치, 휴젤, 여기에 엔터 더해지면서 쭉 지수를 끌어올립니다. 이 구간에서는 그게 있었습니다. 정부의 9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그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라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관련된 이 임용 쪽은 다시 한번 강세의 흐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이를 제외하면 사실 오늘 시장에 특별한 내용도 없었고 특별한 뭔가는 없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지수를 좀 보면요, 생각보다 지수가 많이 강합니다. 이틀 강한 하락 보이고 나서 다시 좀 올라오는데요, 이 위로 3200포인트 위로 올라가게 되면 현재의 추세를 지켜줬다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21선을 잠시 이탈했다 회복하면 21선 그리고 5일 10일 전부 다 정배열로 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시장을 여전히 지켜보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조심하면서 보고는 있는데, 잡아야 될 종목은 매일같이 잡고 있다, 안 잡지는 않는다, 그거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종목을 잡고 있다,
그리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가 회복을 하고 2차전지가 올라오면서 지수를 좀 떠받드는데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그래서 코스닥은 무너지면 기회는 제약바이오에서 있는 거고, 오히려 소비재인 반도체는 전혀 가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히 그냥 좀 비싸지만 비싼 값을 치르고 사야 되는 건 제약바이오고, 밑바닥에서 지금 끄집어 올리는 2차전지는 음봉에 들어가는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되겠다. 이게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군들에 대한 개인적인 전략입니다. 자, 종목군들 볼게요. 조선부터 보죠. 먼저 하나오션. 하나오션은 지금 오스탈, 호주의 오스탈 인수권에 약간 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만약에 빠진다면 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스탈 이슈로 인해서 내려오게 된다면 11선 근처가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최근에 들어왔던 강력한 이 수급들이 전혀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밀리면 여기서 또 강하게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약상한가 매매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뭐 마이너스 3% 정도 밀렸다가, 그러니까 넥스트레이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넥스트레이드 구간이죠. 이 구간 넥스트레이드에서 한번 올렸다가 9시를 기점으로 한번 밀고 약상한가를 만들고 일단은 올라와서 시세를 주고 착살이 났어요.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동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급 이탈이 나올 때는 급격하게 밀리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좀 보이는 것 같고, 여전히 시세가 좀 살아있어서 또한 거래 대금도 매일같이 강한 흐름이죠. 오늘도 9천억 가까이, 어제도 9천억, 상장했을 때 1조 3천억, 거래 대금 자체가 크고 이때 돌파했던 고가권 근처에서 일단은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이런 구간에서도 지지의 역할을 해주지 않겠냐 라고 좀 보여집니다. HJ중공업은 어제 대주주 매도가 좀 발생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고가를 만들고 사실상 연봉에서 그리고 월봉에서 6년의 신고가 봉이 엊그저께 나왔죠. 주봉으로 보면 더 명확할 텐데요. 이러한 구간까지 올려놨다가 좀 밀었습니다. 근데 이 위로 올려놓고 여기서 대주주 매도가 나왔는데, 사실상 이 종목의 주포들이 전혀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빠져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종목이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가 3%의 물량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았다라는 점이 굉장히 저는 좀 유의미하게 생각을 합니다. 모멘텀은 남아있죠. 정부의 중소 조선사를 활용한 미국과의 협상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미국과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하겠다. 그러면은 진척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그 대상이 HJ중공업이냐 K조선이냐로 나뉘는데요. 사실상 이 레퍼런스는 HJ중공업이 많다 보니까 이 시세의 연속성이 여기에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시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구간에서 추천은 했어요. 일봉상 위치가 너무 좋아서 추천을 좀 하긴 했고, 지금 3일선, 5일선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장중 눌림에서 들어가서 파는 전략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가 무렵에 일부 빠질 거고 내일도 아침에 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왜? 투자 경고가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 경고 이후에 급락이 나오게 되면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로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매매는 하긴 했는데 좀 아쉬운 매매이기도 해요. 너무 빨리 팔아가지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눌림으로 못 들어간 게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종 한 6%대에서 전량 매도를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서 좀 의아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으로는 원전을 보겠습니다. 원전을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고가에서 삼각 수렴 쐐기형 패턴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구간을 돌파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흔히 말해서 이러한 패턴 저점을 이탈시키는 흐름은 이 베어트랩이라고 하는데, 베어트랩을 만들고 바로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돌파하냐 마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 중소형주 안에서는 신고가를 나오는 종목군들이 몇 개는 나오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매매를 하지는 않고요. 태용이 이제 오늘 아침에 구간이 참 좋았는데 오후엔 좀 밀려가지고 얘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매매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BHI도 구간이 좋죠. 네, 원래 투산 에너빌리티보다 원조 대장은 BHI입니다. BHI가 더 먼저 올라갔는데 이번에 조정을 받고 이제야 다시 올라오는 구간에서 추가적인 보일러 수주를 중동에 더 했다라는 거 자체가 이 모멘텀을 더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돌파 흐름, 신고가 가능성을 보고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한국전력이 의외로 엄청난 시세를 좀 보이면서 좀 올라왔는데요. 완벽한 돌파는 아니지만 지금 거래 대금이 개인적으로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부족하다라는 생각 좀 드는데 만약에 여기에 4조가 들어왔던 이 공간에서 지지받고 돌파를 하게 된다면 레벨업을 할 수 있는 흐름도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뭐 레벨업을 하게 된다면 비록 폭발력은 뭐 45,000원, 47,000원 정도까지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이 변곡의 구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종목을 내일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매는 하지 않았어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실적 발표가 여러 종목이 좀 있었는데요. APR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잘 나오고 나서 윗꼬리가 좀 길어버리죠.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좀 나오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상업펀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일장에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빠졌다 다시 올라오는지 정도 체크하면서 나머지 이제 뭐 화장품 OEM들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일전기는 호실적이 나왔는데 좀 변동성이 지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일진전기 정도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LS 에코에너지라든지 이런 전력 인프라 전선 쪽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LS 에코에너지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다. LS 일렉 여전히 신고가를 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물량을 잡고 그냥 끌고 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 전력 인프라는 코멘트 드리고요. 2차 전지 쪽은 일단은 오늘 에코프로 BM이 아침에 넥스트레이드에서 좀 밀렸다가 장중 7%까지 올랐습니다. 모든 게 역배열에서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 보면 이러한 저항이 있죠. 저항이라는 것은 시가부터 맞고 떨어진 음봉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구간이 강력한 저항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4만 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뭐 15만 원까지 열려 있지만은 이 구간에서는 특히 조심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매매 방식이 어떤 거냐면 이 앞고점을 돌파할 때 돌파로 들어가서 버티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14만 원을 돌파하고 안착했을 때 15만 원을 바라보는 매매 전략. 이런 거는 먹히는데 내가 예측해서 여기를 뚫을 것이다. 이 자리에 들어간다면 10중 8구 손실 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지수에 약간 신뢰를 못하는 게 2차 전지가 올라오는 부분들 때문에 지수에 약간은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도 아마 저는 조선주 쪽에 좀 집중할 것 같고요. 사실상 이 제약바이오,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종목군들을 지켜보면서 가야 되는데 리가켄 바이오가 먼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가 먼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를 좀 보긴 뭐하고 ABL 바이오가 이 상태에서 좀 밀려서 조정을 받으면 ABL 바이오 매수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